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를 골라서 이슈와 인물, 공약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총선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총선픽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선거구는 어디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선거구, 충남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공주부여 청양 선거구입니다. 충남의 TK로 불리는 곳이죠. 한마디로 보수 진영에는 성지면서 진보 진영에는 험지인 곳입니다. 이 소선거구제가 처음 실시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8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딱 2번을 빼고 보수 진영 후보들이 항상 손쉽게 승리하던 곳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때만 해도 공주, 연기, 부여, 청양, 홍성 이렇게 3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명을 뽑기도 했는데 이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가 세종시로 떨어져 나갔고요. 부여, 청양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4년 전 20대 총선부터 공주, 부여, 청양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공주도 보수적인데 이 노인 인구 비율이 더 높은 부여, 청양의 정서가 더 보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공주, 부여, 청양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보수 정치인들을 잇따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여는 JP, 김종필 전 총리가 구선을 한 텃밭 중에 텃밭이죠. 그리고 정성모 전 내무부 장관은 공주를 기반으로 육선을 했고요. 이완구 전 총리도 청양 홍선에서 3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기류도 꾸준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 박수현 후보가 공주에서 당선되기도 했고요.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바람이 불었었죠.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처음으로 시장 군수를 싹쓸이하면서 이번 총선 판세는 더욱더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네, 선거구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후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공주, 부여, 청양에서 당선권에 있는 두 후보, 이렇게 지금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입니다. 워낙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후보들이어서요. 후보 개개인에 대한 소개보다는 이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분석을 좀 해보죠. 먼저 공통점은요. 둘 다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보면 두 후보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사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박수현 후보, 20대 총선에서 정진석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이 됐는데 이게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요. 대통령의 입으로서 소통 능력을 발휘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이 정진석 후보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는데요. 이 당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사이에 회동을 성사시키면서 이 친이와 친박을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두 후보는 각각 2016년과 2018년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잇따라 충남지사 선거에 도전했다가 이 꿈을 접어야 했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의 고향이 공주라는 점도 공통점인데요. 이 4년 전 총선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이 고향인 공주에서 정진석 후보를 6%포인트 정도 앞섰는데 부여 청양에서 밀리면서 결국 3%포인트, 3,300여 표 차이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네, 의외로 비슷한 면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후보의 차이점을 좀 짚어볼까요? 네, 두 후보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명문가 출신이냐 아니면 자수성가형이냐입니다. 이건 정진석 후보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 후보의 아버지, 앞서 말씀드렸던 육선 의원 출신 정성모 전 내무부 장관입니다. 정성모 전 장관은 충남지사도 2번이나 역임을 했는데요. 이 처가 쪽에도 충남지사를 지낸 유력 인사가 여럿 있다 그래요. 이 정 후보는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처음 정치를 권유한 게 JP라고 합니다. 그래서 JP 특보로 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JP의 정치적인 아들로도 불립니다. 명문가 출신인 만큼 재산도 많은데 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66억 8천만 원 정도로 일반 국회의원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후보입니다. 이 83학번으로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87년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중퇴했습니다. 이 학생운동으로 군대도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열린우리당 창당 즈음부터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본인 표현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민주당을 지키면서 고난의 정치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재직 당시에 재산 공개가 화제가 됐는데 당시에 마이너스 6,400만 원을 신고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재산 1억 8천만 원 정도를 신고했는데요.
본인 재산은 여전히 마이너스 1억 원이 넘는데 최근 재혼한 부인의 영향으로 재산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두 후보의 또 다른 차이 바로 공약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공주보 처리 방안에 대해 입장 차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박수현 후보는 보혜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진석 후보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금강 국가정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금강에 여수 순천만과 같은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공주부여를 역사문화도시로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건데요. 반면 한국당 시절에 4대강 보파개저지 특별위원장까지 맡았던 정진석 후보는 공주보 철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주보가 철거되면 가뭄과 홍수로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고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시설물을 전 정권의 것이라고 파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네, 공약 부분에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뚜렷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들 좀 짚어볼까요? 남은 변수에 앞서서 다른 후보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공주부여 청약에서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 충남에서 후보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민생당에서는 전홍기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용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둘 있습니다. 무소속 김근태 후보, 무소속 정현상 후보입니다. 이 무소속 후보 가운데는 김근태 후보가 변수입니다. 김근태 후보는 육군대장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중량감이 좀 있는 편이죠. 이 공천 결과에 반발해서 통합당을 탈당했는데 고향인 부여를 중심으로 높지는 않지만 지지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정진석 후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정김 두 후보의 막판 단일화 여부가 판세를 흔들 변수로 꼽힙니다. 마지막 남은 가장 큰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공주청양은 확진자가 없는 반면에 부여는 확진자가 11명이나 나왔죠. 그래서 불안감이 더욱 높은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60대 이상 노인층이 투표장 방문을 꺼린다면 보수 쪽,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가 아무래도 불리할 겁니다. 반면에 보수층이 결집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그중에서도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가 두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총선 픽이었습니다.